네, 다시 한번 양승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1부의 두 번째 파트 박태하 기술위원장님 다시 모셨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안익수 감독, 김상식 감독 두 분의 감독님들과 더불어서 이 두 번째 시간은 약간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좀 가볍고 좀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나와 계신 패널 분들도 사전에 예비 질문지 같은 거를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김상식 감독 처음 뵀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질문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사회자의 직권으로 재밌게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좀 원하셨죠. 네, 뭐 저도 지금 뭐 필 라이센스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항상 커버런스 교육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왜 저렇게 딱딱할까? 좀 더 지도자 감독님들 아니면 코치님들 위해서 좀 더 유쾌한 시간 아니면 가벼운 이렇게 좀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교육이 좀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보면은 그러면서 일단 감독님 다 고생 많으시고 코치님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데 왜 교육까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유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은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제가 사실은 우승 축하한다는 그 말씀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들어서시자마자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그 댄스를 한번 봤으면 한다. 그래서 우승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 전설적인 아마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영상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게 너무 길게 하면은 이제 사회적 무리를 빚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한 몇 초만 좀 잠시 그 스텝 동작을 좀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배워보고 싶다. 그거 잠깐만 그거. 항상 모든 게 좀 리듬감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리듬이 있이 살아야지 뭐 계획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자, 네. 이 김상식 감독의 이 댄스는 대한축구협회 프로 라이선스 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좀 늦었지만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경이적인 5년 연속 우승을 이루셨는데 뭐 가장 포괄적인 소감,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뭐 12개 팀이 5연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은 0.0004%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하여튼 뭐 전북 현대라는 팀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고 이 모든 거는 또 K리그에 있는 팬들 아니면 전북현대 선수들이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북현대 감독을 맡고 있지만 이런 뭐 감독 첫해 이런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긴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독으로서 올해 첫 감독상을 주셨는데 너무 가분한 상인 것 같고요. 감독상이라는 게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K리그 12개 11개 감독님들이 대신해서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K리그 발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소감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모든 팀들 감독님들 대신해서 수상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울산에 관해서는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도 정말 마지막까지 울산과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 울산에 대해서 뭐 약간이라도 말씀을 좀 건네주신다면, 평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뭐 다른 팀을 평가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감독이 돼 보니까 다른 모든 감독들을 좀 존경하게 됐습니다.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준비하시는 그런 노고를 좀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감독이 되면서 감독님들한테 많은 걸 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저한테 자극도 주고 또 경기를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K리그 감독님들 아니면 모든 감독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울산을 평가하자면 그래도 뭐 홍명구 감독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울산 선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K리그가 뭐 울산이랑 뭐 전북현대랑 그런 치열한 싸움을 했지만 피말리는 승부를 했지만 K리그 팬들이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도 뭐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K리그 팬들이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떻게 보면 전북현대가 우승을 했지만 울산현대가 또 좋은 승부를 끝까지 펼쳤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홍명 감독님 고생 많으셨고요. 울산현대 선수들, 울산 팬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컨퍼런스는 교육적인 지금 행사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김상식 감독님께 정말 또 후학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북이 물론 엽기적인 아주 경이적인 놀라운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운 시즌이기는 했고 분명히 시즌에 전북도 좀 위태로웠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또 지금 지도자 라이선스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정말 팀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올 시즌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다. 이런 부분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북의 위기를 탈출하셨는지. 네, 올해를 되돌아보면 저는 이제 뭐 코치 선수로서 코치로서 이제 감독이 됐는데요. 선수한테 첫 번째는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같이 뛰었던 뭐 첼시스 선수나 이승기 선수로 같이 뛰었기 때문에 감독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감독이 되고 승부에 쫓기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선수 교형에 대해서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수도 못 주고 하면 좀 감독이 좀 변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초반 시즌에 매 선수들을 많은 기회를 좀 로테이션을 통해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모든 선수들이 거의 뭐 15경기 이상을 뛰었던 거고 저희 선수들은 항상 뭐 전 국가대표, 현 국가대표, 미래의 국가대표가 될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을 많은 기용을 해줬고요. 그런 부분이 힘들 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보다 선수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운동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마지막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 감독되고 나서요, 뭐 밥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 연봉 뭐 받아서 선수들한테 고참 선수들 아니면은 중간 아니면 뭐 어린 선수들 뭐 어려울 때 선수라고 뭐 말 많이 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선수들한테 밥 한 끼 사주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무언에 대야 아니면은 뭐 좀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뭐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마음이 서로 감독이랑 선수랑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잘 된 것 같고 그 부분이 5연패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팀이 위기에 빠질수록 팀 전체 구성원 모두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 그것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뭐 그리고 제가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코치들뿐만 아니라 저기 지원 스태프, 의무, 통역까지 너희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을 한번 짜서 줘봐라. 11명, 12명 되는 그냥 뭐 장비사까지 베스트 멤버를 한번 줘봐라 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냥. 그래서 이 구성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이랑 코칭 스태프 생각하는 베스트 11이랑 아니면은 진짜 뭐 통역, 장비 담당, 뭐 의무 트레이너까지 한번 봤어요. 내 생각과는 뭐가 다를까, 뭐가 문제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나름 굉장히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질문지를 보면은 이제 세 분에게 질문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에게 계속하고 그 다음 분에게 계속하고 그런데 지금 두 패널 분들은 또 너무 계속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위기 극복하면은 올 시즌 2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익수 감독님께 한번 마이크를 여기서 잠깐 넘기겠는데 김상식 감독님보다는 정말 많은 또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뭐 여자 축구, 대학 축구, 뭐 각 또 프로팀들 연령별 대표팀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데 특히 이제 올 시즌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부임을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낸 나의 최고의 비결이 있다. 이게 있으시다면 좀 여기서 비결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FC 서울은 명실공히 누구나 인정하는 수호신이 계시고요. 그 이외에 이제 프런트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FC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선수들, 그 안에서 모든 선수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마음과 지금의 위치에 대한 반성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적인 부분에 대한 할 일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원동력이 됐고, 저는 그 기반 안에서 축구에 매진할 수 있던 부분이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서울의 지휘봉을 잡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을 때는 사실 이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덥석 잘못 물었다가는 이게 잃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신감을 지니고서 서울의 지휘봉을 수락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안들이 기본 요소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FC 서울의 가치를 분명하게 믿었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그 같이 실추된 명예가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진취적인 새로운 구상을 할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의사결정에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박태하 위원장님께 잠시 마이크를 드리겠는데요. 정말 많은 팀들을 분석하고 있는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계신데 올 시즌 전북의 우승 비결 그리고 서울의 정말 위기 탈출 비결, 이런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그 두 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북의 우승 비결은 선수의 스쿼드가 가장 그게 우승 비결에 감독은 선수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선수빨이 있어야 되고 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능력 있는 선수들, 다른 팀에 비해서 국가대표팀급의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 선수들이 뭐 전술도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 선수들이 많은 경험과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이 성적을 내는데 가장 큰 우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겸손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말 FC 서울이 서로 다른 감독 시즌에 다른 감독들을 접하면서 이전에 감독과 선수들이 그 경기장 안에서 퍼포먼스는 완전 다른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보고 지금 먼저 하신 박지섭 감독님도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감독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장에서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가 뭘까, 자기 자신의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생각과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뭔가가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도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마 축구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을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정신적인 부분,
이게 꼭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걸 열심히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선수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분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도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원했던 아주 교육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김상식 감독께 좀 교육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박태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뭐 또 평가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뭐 그러니까는 선수빨이 좋았다, 뭐 이거에 대한 네, 반론이죠. 네, 아니 맞는 말씀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물론 전북현대가 이제 좋은 선수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국가대표, 현 국가대표, 미래의 국가대표 될 선수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있었냐? 이 상황에 왜 전북현대가 이 선수를 보유하고 있냐? 그거는 되돌아보면 그 전에 전북현대가 노력을 하고 우승을 만들어 놓고 최혜 감독님부터 조세 모라이스 감독님 다 10년 동안 9번의 우승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의 선수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성적을 내야 되고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수를 보유할 수 있게 그래서 전북현대 같은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강력한 스쿼드는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네, 장기간의 성공이 결국은 오늘날의 스쿼드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질문지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와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많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분들 가운데에서는 코치도 하시고 뭐 감독도 하시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은 이제 코치에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감독으로 나아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감독으로서는 좀 초보셨잖아요. 코치일 때의 선수들을 대하는 어떤 지도 방식, 자신의 역할, 그리고 감독일 때의 지도법 혹은 역할, 이것의 어떤 차이점을 가장 절실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냥 뭐 언론적인 답변은 뭐 코치로서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면 코치 때는 선수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도 나누고 많은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선수들한테 재밌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감독이 돼 보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했던 말이 저는 뭐 재밌게 이야기하고 선수한테 다가가더라도 선수들한테 혹시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이 대표적인 말은 그거거든요. 코치 때는 뭐 5대1을 다 하시겠지만 즐겁게 할 때는 야 빨리 잘하는 선수한테 빨리 줘라 그런 말을 그 농담처럼 했는데 네, 코치 때의 농담이시죠. 네 그렇죠. 코치 때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혼자 게임 풀라고 하지 마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말들이 감독이 되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상처가 될까 봐 계속 고민하고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감독 되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잡생각이 많으니까 그게 좀 감독 생활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치 잡생각이 많아져요. 감독일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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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골프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골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골프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왜 어려우신지 아십니까? 모든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공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겠죠. 근데 골프 공은 서 있어요. 가만히. 그래서 이 공을 어떻게 멀리 보낼까 똑바로 보낼까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골프가 어렵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뭐 코치와 그냥 감독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은 생각할 게 많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와 의미가 선수들에게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치 시절과는 네, 그 말에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익수 감독님께도 안익수 감독님은 뭐 지금 감독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만
혹시 이제 코치도 많이 또 여태까지 휘하에 두셨었는데 코치의 역할과 감독의 역할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문화가 좀 수직형이죠. 그러다 보니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감독의 의견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감독의 위치를 지략적으로나 전술 전략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는 코치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문화가 조성돼서 팀의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한국 축구 발전에 좀 더 발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문화의 변화는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점차 정말 젊은 능력 있는 코치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또 수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축구의 자양분으로 이것이 작용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김상식 감독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K리그의 인기가 뭐 정도의 차이에 대한 시각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는 뭐 K리그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또 서포터들이 지지를 하는 클럽인데 그 많은 어떤 그 인기의 어떤 반대급부에는 또 좀 경기 안 좋고 또 성적 안 좋을 때는 또 팬들의 상당한 또 여러와 같은 질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뭐 정말 전북 현대라는 팀은 1대 0으로 이기면은 졸전 끝에 이겼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또 3대 0, 뭐 5대 0으로 이기면 당연하다는 듯이 또 생각을 하고 또 혹시라도 한 경기 지면은 뭐 팀이 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1년 내내 듣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북 현대라는 팀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위상인 것 같습니다. 관심도 있고 우리 팬들이 근조 걸개도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전북 현대라는 감독이 참 무겁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전북 현대는 또 그런 부분을 이겨내야 되는 거고 팬들의 그런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질문을 안익수 감독님께도 드리겠는데,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앤드 질타 이것은 서울도 뭐 전북 못지않습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부임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감수하실 요량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현장에 있게 되면 전임 감독님 박진석 감독님도 그러실 거고 저 또한 똑같은 부분인데 그분들의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 때는 용기를 주실 거고 저희가 나태함을 보일 때는 분명히 질책을 주시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고 새로운 도약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앞서 걸개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 선수들과 구단 프런트 분들의 모든 상황들의 책임감을 인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를 시도했고 그 안에서 저희는 팬들의 시선에서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고 그것이 저희가 개선되는 요소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축구의 질을 높이고 또 팬들은 그런 질책을 통해서 볼 권리에 대한 부분도 찾아갈 수 있는 그 스토리가 그 안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을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같이 함께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다 세 분 모두가 K리그 또 레전드이신데 다 또 달변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기가 너무 지금 아주 행복하고 편한 상황인데 약간 심심하셨죠. 박태하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면 아까 이제 그 보여주신 그 자료에도
현장에 이제 기술위원들 막 두 분씩 가셔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현장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도자분들과도 또 대화 나누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현장에 기술위원으로 가셨을 때 지도자분들과는 어떤 주로 대화를 나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는 웬만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경기 전에 가도 그렇고 후에 가도 그렇고 왜 승패에 몰입하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는 그런 안 가고 있고 시즌 시작 전에 사실 감독들 K1, K2 동계훈련 때 다 만나 뵙고 올 시즌에 대해서 구상에 대해서 전술적인 부분, 외국인 활용도 또 기대되는 선수, 또 팀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듣고 또 전반기 내내 그 말씀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 또 휴식기 때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또 다시 한번 자신이 감독님들이 전반기에 어떤 형태로 동계훈련 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또 뭔가 또 부족하면 또 어떤 것들을 보충을 할지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즌 끝나고 난 뒤에 테크니컬 리포트에 실릴 예정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흥미로운 또 내용이 많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김상식 감독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9차례 트로피 말씀도 본인께서도 하셨는데 엄청난 강팀의 선수로서 코치로서 지금 감독으로서 오랜 기간 계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강팀의 조건, 전북은 이래서 강팀이 되었다. 강팀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좋은 축구 잘하는 선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스쿼드가 좋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설명했었고 우승 메달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그런 힘이 생긴 것 같고요. 뭐 안익수 감독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제 이제 프로 처음 들어왔을 때 성남이라 그때는 천안이라 코치님으로 계셨고 그때도 어떻게 보면 전북현대에 버금가는 스쿼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감독이 되기까지 좀 안익수 감독님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는데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강팀의 조건은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구단 그리고 좋은 스태프들 좋은 감독도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전북현대에 걸맞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선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뭐 선수로서 모든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선수고요. 또 선수가 있기 위해서는 좋은 또 구단 지원이 든든한 구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좋은 선수들도 가르치려 그러면 좋은 스태프랑 좋은 코칭 스태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게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익수 감독님께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 감독님께서는 남자 축구, 여자 축구, 뭐 연령별 축구, 성인 축구, 학원 축구, 프로 축구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분류법에 모두 해당이 되실 정도로 다양한 팀들을 지도하셨잖아요. 어떤 이런 좀 다양한 유형의 팀들을 지도하시면서 이 팀들마다의 약간의 어떤 지도 컨셉을 좀 달리하신달지 전술적인 컨셉을 좀 달리하신달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공통적인 뭔가 컨셉을 갖고 가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또 유형별 지도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가장 다양한 유형의 팀들을 맡아보신 경험에 비추어서 팀들마다의 어떤 좀 강조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십니까? 특별함은 없고요. 프로든 아마추어든 누군가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 있다는 부분들은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동력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축구를 종교처럼 해라. 세 번째는 항상 혁신을 추구해라. 예, 그 안에서 이제 함께 성장했다고 봅니다. 추구하시는 혁신의 어떤 조금만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90분 동안 사실은 수만 개, 수억 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에 대처하고 자기만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훈련, 뭐 식생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 혁신을 스스로 이끌어내는 선수들만이 최고봉에 설 수 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개개인의 혁신, 구성원들의 혁신이 있었을 적에 전체 팀, 전체 조직의 혁신도 결국은 따라올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기술위원장님과 감독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감독님께 전북이 이제 상대 팀들, 뭐 국내 팀도 있을 거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해외 팀도 있을 텐데 상대 팀들에 대한 어떤 전북의 분석 프로세스가 어떤 형태로 좀 작동되는 것이 있는지, 뭔가 전북의 어떤 이거는 자랑할 만한 분석 프로세스다라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저희 팀은 일단은 뭐 두 명의 분석관이 있습니다. 분석관이 한 명은 홈 경기를 분석을 하고 홈 경기에 있을 상대 팀을 분석을 하고, 또 한 분석관은 어웨이에 갔을 때 어웨이의 상대 팀을 하는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분석관들이 많은, 저보다는 축구를 훨씬 더 K리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축구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저희 홈 분석관이 지금 첼시나 프랑스 리그의 릴 팀의 4-3-3 포메이션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던 부분,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줬고, 제가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K리그 팀들이 지금 저희 전북현대 아니면 울산현대 아니면 포항 그 세 팀 정도만 포백을 쓰고 있고, 나머지 팀들은 전부 다 3백을 쓰고 있는데, 그런 3백을 쓰고 하면서 상대방이 5 윙백들이 전진해 가지고 오는 거를 어떻게 포백이 막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좋은 후반기 때 좋은 성적을 냈던 게, 그 파이널 들어오기 전에 제주전부터 저희가 그 전에 썼던 거는 4-1-4-1 아니면 4-4-2 전술을 썼었는데, 그때 4-3-3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코치들과 분석가 팀들이 그를 막으려고 하면 전술을 바꿔야 된다, 4-3-3으로. 저는 의문이 들었죠. 이걸만 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또 선수들이 안 해봤던 거를 하면은 그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분석가 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 의견을 냈고, 제가 좀 받아들이면서 후반기 때 제주전은 2대1로 비겼지만 그 다음 경기에 파이널 들어와서 수원전 4대0, 그 경기 울산전, 하여튼 공격도 되지만은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의 5백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전북현대는 굉장히 분석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네, 분석관의 좋은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팀에 적용시킨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론은 훨씬 더 저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감독보다 분석가들은.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을 안 감독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팀에서 수행하는 어떤 전술 분석 프로세스에 있어서 주안점이랄지 강조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축구는 제 생각에는 볼과 상대와 공간과 동료의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를 공수로 나누면 볼 위치에 따라서 상대를 보고 동료를 보게 되면 공간을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공격적으로 보면 상대와 동료를 보고 움직임의 공간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수들이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훈련 과정에서 그 혁신을 통해서 자기만의 혁신의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능력적인 부분이 배양된다고 보고요. 예,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보다는 저희 팀의 문제를 더 많은 신경을 쓰고요. 문제 보완에 보통 90% 이상은 저희 팀 보완에 비율을 분배하고 10% 정도만 상대 대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선수들의 판단을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 팀의 혁신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태하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질문지를 제가 한 두 질문 정도를 약간 통합시켜서 여쭤보자면, 정말 기술적으로 많은 연구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K리그 팀들이 그래도 아직 정말 그 이른바 선진적이라고 하는 유럽 리그의 좋은 팀들과 비교하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전술적으로 엿보인다라는 대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에서 물론 이제 두 클럽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팀은 뭔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것이 보인다, 이런 어떤 전술적으로 좀 모범적인 클럽이 올 시즌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팀이 있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도 계시는데, 지도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여성 지도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내년에는 지금도 뭐 여자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여성 팬 확보를 위해서 이 언더 12세 여자 축구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사실 경기장을 많이 찾아오시면 그만큼 관중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 선수들도 또 관중들이 확대됨으로 해서 많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사실 전북 현대가 여러분들도 경기 다 보셨겠지만 파이널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전의 경기력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했기에 경기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다 보면 뭔가 막히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접근 방법이 어떤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 잡느냐에 따라 갖고 경기 결과 그리고 팀이 목표로 하는 성적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해결 방법이 어떤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방향은 틀릴 수 있는데, 그거는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리자면 KFA 대표팀이 올 3월에 일본하고 경기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완패했던 경기. 그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때마침 공교롭게도 K리그 11라운드에서 6경기에서 6골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 협회 임원분들, 회장님 전부에서 과연 이 K리그가 이렇게 골도 안 나고 재미가 없는데 이게 영향이 이 대표팀까지 영향이 되지 않나, 이 K리그 경기력이 이러니 대표팀 경기가 이렇지 않나, 이런 경기력 향상 TF가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 일단은 K리그 경기 골이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갖고 동계훈련, 제가 동계훈련 다닐 때 감독들하고 면담을 시작을 했을 때 어수선하게, 왜 평소에는 외국에 나가서 준비도 하고 준비 과정이 명확하게 이 프로세스가 확실하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에
전지 훈련지 또 상대 전지 훈련 가서 이 연습 경기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전반기에 경기력하고 연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행히 한 2경기 지나고 난 뒤에 골도 터지고 그런 TSG 경기력 향상 TF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없어진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기술적으로 유럽 축구하고 다른 점 일단 선수들의 어떤 질이 틀리겠죠. 근데 울산이나 지금 안 감독님 얘기하시지만 울산이나 서울이 밑에 빌드업 할 때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훈련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그냥 앞쪽으로 전방으로 왜 실수해서 바로 역습을 당할까 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운동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그걸 알면서도 훈련을 시키면서도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지난번에 3월 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상대팀이지만 일본이 빌드업에 하는 과정들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두려움 선수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지속적인 이 생각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더 훈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향상을 시켜서 뭐 일본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하면 더 재미있는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는 사실 질문을 지금 시간과 흐름에 맞게 좀 재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 드리는 질문도 있고 근데 너무들 대응을 잘해 주셔서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아니 제가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ACL 가지고 K리그야 뭐 가가지고 분석을 하고 비디오를 찍겠지만 이번 박태하 위원님을 비롯해서 TSG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ACL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가서 와이드 화면으로 못 봤습니다. 분석을 못 합니다. 비디오 분석관들이 가가지고. 근데 요청했을 때 아니면 요청하기 전에 기술위원장님 또 TS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ACL 대회를 저희가 좋은 물론 뭐 울산한테 졌지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프로축구 연맹 TSG 박태하 기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적인 전북 현대는 외교적이기도 하고 아주 예의도 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승팀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 3분 정도만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좀 좋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시민축구단 윤규성 감독입니다. 김상식 감독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ACL 8강전에서 울산 현대에게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했거든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북 현대나 감독님께 가장 큰 올 시즌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후에 뭐 어떤 훈련의 변화가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선수들의 심리적인 컨트롤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물론 뭐 결과는 아쉽게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울산 현대나 전북 현대나 연장 승부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졌지만은 말을 잊질 못하시네요. 예? 그때 감동이 그때 감정이 지금 다시 복받쳐 와가지고요. 하여튼 진 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수들한테 휴식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선수들과 또 미팅을 통해서 아니면 식사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저희들이 2011년도 결승전에 아챔 알사단한테 져서 준우승하고 한 달 만에 울산을 만나서 저희들이 우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또 있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요 또 그 극복을 해결해 나간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변화는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K리그만 집중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K리그라도 우승을 하자. 그러면서 선수들 아니면은 코칭 스태프나 지원 스태프들 분석관을 통해서 그런 분석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만나야 될 팀들을 상대를 분석을 하면서 그런 전술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웃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예, 훈련도 433에 맞춰서 훈련을 많이 했죠. 뭐 특별히 아시겠지만은 뭐 양이라는 거는 크게 변화를 안 시켰고요. 433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 아니면은 저 외국 팀에 433 쓰는 팀의 분석을 통하고 이 선수들은 이렇게 한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쿠니모토가 433에 류재문, 쿠니모토, 백승호가 쓰면서 쿠니모토가 그 위치를 활용을 하면서 정말 후반기 때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면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세 분 누구에게라도 좋습니다. 저는 하지 마세요 이제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정경 코치입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닉스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K리그 일선 현장에 있으면서 아닉스 감독님의 피서울에 부임을 하시고 굉장히 좀 완성도 있는 팀을 좀 만드신 것 같아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특별하게 또 그 전술적으로 여기 있는 지도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비대면 그 강의를 듣고 있는 1,200명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인버티드 풀백 형태의 그 전술을 쓰시면서 유기적으로 포지셔닝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아닉스 감독님이 그 대학 시절에 그 축구를 좀 하셨다고 해서 완성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짧은 시간 안에 FC 서울을 그렇게 완성도 높은 그 전술을 접목시키고 결과까지 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작용을 했는지 물론 또 선수들이 서울 선수들의 능력에 또 따라서 그 전술이 빨리 적용이 되고 안 되고도 있겠지만 그 전술을 빨리 선수들한테 이식시킬 때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거기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선문대학교에서 함께 했던 선수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 이를테면 에피소드로 그냥 마루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시간들이 제 교수님들이 왜 안식년을 갖듯이 저한테는 대학의 시간들이 상당히 축구 공부를 다시 리뷰해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축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 선수라고 선문대에서 적용해봤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선수들이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확신을 갖게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대학에서 1년에 이제 상관왕을 했었는데요. 그런 믿음들이 FC 서울에 부임하면서 적용범을 가지고 가는데 공교롭게도 성남 이제 경기를 앞두고 5일 정도 훈련을 했는데 FC 서울 선수들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FC 서울이라는 팀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어서 모든 선수들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런 완성도 있는 축구를 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보는데요. 선문대에서 했던 일들은 첫 번째로 좀 맨시티 경기, 그 다음에 AT 마드리드,
그다음에 예전에 그 포체티노 그 토트넘 감독이셨던 그 축구를 통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겐 프레싱에 대한 리버풀 감독님 뭐 여러 가지 세계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들의 축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축구에 접목시킬까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한국 선수한테 특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술을 공수해서 완성해가는 부분들도 한 2년 정도 걸렸었고요. 예. 그래서 FC 서울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선수의 도전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결과는 갖고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여기 우승팀 감독님, 김상식 감독님도 계시고 전술 분석력이 다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새로운 대처 방안이 뭐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숙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진정하게 내년에 어떤 부분으로 다가갈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리뷰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사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더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1부의 두 번째 파트 시간을 마치면서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토크를 해주신 세 분에게 마지막 이제 한 말씀씩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 두 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시즌 각오, 준비 뭐 이런 거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대하 위원장님은 역시 이제 K리그가 나아가야 될 또 향후에 다음 시즌부터의 어떤 또 기술위원회의 역할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위원장님부터. 아무튼 저희 TSG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P급 지도자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은 미래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모든 분들이고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 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셔서 많은 좋은 선수들을 길러내주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K리그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또 카타르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 치러질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K리그 그리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내년 시즌 또 우승이 목표고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FC 서울 또 안익수 감독님의 질식 수비를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좋은 축구로 K리그 팬들에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축구 가족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코로나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지도자분들 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축구라는 부분들이 저희 사회의 전반적인 울림이 대상이 돼서 그 안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울림이 우리 축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 저희 축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함께 노력해가면서 상징적인 축구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만족할 만한 스토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익수 감독님 말씀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의 송년사를 대표해서 해주신 것처럼 저걸 사회자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전 파트 1부의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계속 수고해 주신 우리 감독님들, 패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1부 파트를 이것으로써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준이었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